대한항공은 덜컹덜컹합니다. 정석부터 출발을 합니다. 김규민 가운데 공격수, 가스파리니 이번 시즌 서브 3위고요. 곽승석, 진성태, 한선수, 백광현, 리베로입니다. 네, 여전하군요. 사실 지난 경기는 곽승석이 최고의 수훈 선수였어요. 네. 정지석, 가스파리니가 부진할 때 곽승석이 계속 1, 2세트를 끌고 나갔거든요. 원정팀 OK저축은행은 이민규부터 출발하고요. 요스바니 선수 이번 시즌 공격종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원빈, 조재선, 송명근, 손주영 선수가 먼저 나오고요. 네. 조국기, 리베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정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죠. 상대의 높은 공격들, 손정 선수의 높은 브라킹으로 1차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들. 네. 일단 한상길 선수가 공격력은 좋습니다만 브라킹 높이도 좀 낮다고 봤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경기 주심에는 권다진 주심, 송인석 부심이 경기 관장을 하겠습니다. 박주점 경기감독관, 유군관 심판감독관이 경기 감독관으로 배정됐습니다. 두 팀의 3라운드 경기고요. 지난 1라운드 경기는 OK저축은행의 승리, 2라운드 경기는 대한항공이 승리를 했고 두 팀이 이번 시즌 1승 2패를 거둔 가운데 3라운드에 만나게 됐는데요. 네, 가스파리니와 그리고 요스바니의 대결. 사실은 가스파리니가 초반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나 지난 이틀간의 연습 기간은 그동안 좀 미안해서 그런지 말이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초반에 OK저축은행이 좀 분위기를 잡는다면은 정지석과 곽승석이 버티고 있는 대한항공 전보스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OK저축은행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민규 세타의 손끝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수에 어느 정도의 기량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민규 선수가 그런 자신감들을 갖지 못한다면 그렇네요. 계속해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네. 조재성도 있고요. 오늘 송명훈 선수가 왼쪽에서 얼마나 잘 뚫어주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민규의 서브로 두 팀의 1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스파이크. 자, 한번 브로킹 바깥쪽. 이 곽승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요. 그렇습니다. 3라운드 들어서 다소 심시히 좀 짙은 듯한 모습을 보였던 곽승석인데 지난 경기를 아주 잘 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1대0이고요. 김규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 전보스.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5.4득점을 하고 있는 미들브로커입니다. 자, 서브 길게 넣었는데요. 범실이군요. 1대1 동점. 요스바니 선수가 이번 시즌 서브 득점 부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세트당 0.75개 42개 서브 득점이에요. 네, 지난 경기에서도 4개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빗나갑니다. 그런데 상대 경기 서브 득점이 2득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도 그렇고요. 브라킹도 좀 부족한 요스바니. 그만큼 지금 가스파린이라든가 상대 강한 그 시스템들에 대한 약간의 그 부담감이 있는 듯합니다. 네. 가스파리니도 이번 시즌 서브 득점 부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스파리니 서브. 리시브가 됐습니다. 후위 연타 득점. 빈자리를 잘 찾았던 요스바니. 요스바니의 이 득점은 강타로 내려꽂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상대 리시버들이 완전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끌어들이는 효과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음 강타를 때렸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죠. 2대2 동점. 박원빈 선수가 신중하게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득점. 정지석의 후위 공격 득점. 이번 시즌 후위 공격 부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팀의 전체적으로 플레이 자체가 정지석의 후위 공격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네. 결정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 앞에 속공들이 효과가 좀 있기 때문이죠. 또 곽승석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공격이 강해 보이는데요. 네. 요스바니 선수가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왼쪽 스파이크! 길게 때렸는데요. 공격 범실. 송명근이 얼마나 득점에 가세를 해주느냐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OK저축은행 요스바니가 있는 상태에서 이민규와 송명근 그리고 조재성 선수가 오른쪽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 그 밸런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곽승석. 다시 한번 이번엔 오른쪽. 자, 브라카웃. 브라카웃 득점을 터치아웃. 터치아웃 됐나요? 네. 그러니까 양팀 대결에서 브라킹이 19대 6이란 말이에요. 네. 두 번 경기를 통해서 벌써 먼저 치고 나오는 대한항공 전보스잖아요. 그만큼 이민규 세터를 잘 잇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곽승석. 자, 지금은 강한 서브를 시도해봤는데요.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욕심 한번 내봤어요. 사이드 쪽에 정지석이 브로킹 득점을 했고 지금은 서브 범실 이제 5대3으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정지석 선수는 말이에요. 매 경기마다 트리플 크라운을 노릴 만큼 그만큼 외국인 선수 못지않은 포텐을 가지고 있어요. 리스브가 됐습니다. 넘어가는 볼 직접 강하게 때려서 이번 시즌 중반 이후로 손주영 선수가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시즌 시작하자마자도 손주영 선수가 계속 투입이 됐습니다만 어떤 패스의 정확도, 경기 운영 능력 거기에 대한 좀 약간의 퀘스천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제는 그 높이를 밀어붙여야 되는 김세진 감독이 됐어요. 조재성의 계속해서 서브 이거거든요, 득점. 이번 시즌에 조재성이 이 대랑호과의 경기에서 서브 득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7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득점째. 대한항공전에서만 그렇죠. 그렇죠. 이번 시즌 18번째 서브 득점을 조재성이 뽑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상대 경기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뭐 천적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도 좋은 서브. 가스파리니 이게 들어왔어요. 득점이군요. 지난 이틀 동안 가스파리니가 아주 열심히 했고 몸이 좋았다는 게 오늘 지금 첫 세트의 상황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네요. 이런 볼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몰입도가 떨어지면 이게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가스파리 서브도 괜찮고요. 지금 이 공격도 괜찮아요. 가스파만 더 합류를 해준다면은 압도할 만한 경기가 좀 많아질 수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연타 페인트. 자, 어렵게 살리고 있습니다. 가스파가 3단 옮기고요. 세팅이 됐습니다. 셋업 됐습니다. 가운데 구위 공격. 자, 끌고 내려왔지만은 요스바니 선수가 안정적으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요스바니의 집중력. 이것은 사인 미스고 이민규와 이 패스가 지금 연결이 썩 원활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끌고 내려와서 득점을 했는데 요스바니 선수 위기를 넘겼고요. 네, 요스바니의 개인기였어요. 6대6 동점. 송명근의 서브. 목적 서브 들어왔습니다. 곽승석 그리고 후위 공격. 다시 한번 넘어와요. 정지석이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손주영 묶고요. 어떻습니까? 가운데 후위 공격. 득점이군요. 송명근. 야, 곽승석. 곽승석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얼굴에 맞았어요. 수비를 할 때 지금 약 6m 이내 한 5m까지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전진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 각들이 좀 더 길게 때리는 볼에 있어서 얼굴에 맞을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렇네요. 몸을 사리지 않는 그 네.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죠? 자, 지금은 라인을 밟는 범실입니다. 7대7 동점. 벌써 범실 3개째죠. 양팀 모두 초반에 서두르진 않고 있는데 오케이저 축구은행 좀 범실이 나오고 있고요. 7대7 동점. 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스바니 쪽을 공략을 합니다. 요스바니 스파이크! 성공이에요. 초반에 점수를 지었던 오케이전 축구은행이 요스바니 선수의 득점으로 8대7로 한 점을 앞서나가면서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인천 계양입니다. 여기는 다시 인천 계양입니다. 인천 대한항공과 안산 오케이전 축구은행의 3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지석의 공격 성공률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번 시즌의 정지석이 58.3%. 지금 1위네요. 네. 요스바니하고 지금 수위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정지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스바니가 지난 경기에서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정지석은 엊그제 경기에 다시 올라왔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점수 8대7. 손주영의 서브. 산 선수 속공. 자, 그대로 터치아웃을 만드는군요. 김규민 선수도 이번 시즌 속공 부분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 감독으로서는 김기민 선수를 들어오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들. 팀 전체가 짜임새가 꽉 짜여서 쉽게 무너질지 않을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김기민. 8대8 동점 득점. 정지석의 서브에이스. 내가 지난 경기에서도 정지석의 달라진 모습들을 다시 한번 봤는데 엔드라인에서 약 3m 지점까지 볼을 넓이 뛰게 하면서 볼을 놓고 때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지석 선수가 볼을 때리는 위치 이게 바뀌었어요. 외국인 선수들처럼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계속되는 서브 네. 어렵게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막혔고요. 요스바니 자 연타로 페이트를 놓으면서 자 다시 한번 9대9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스바니 선수의 이 페인트 공격 두 개는 대단히 좋은 공격이 나왔어요. 지금 타이밍상으로 좀 막힐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범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냉정하게 간다는 거, 네. 자칫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요스바니거든요. 오늘 두 팀 모두 냉정하게 초반에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어렵게 볼을 따라갑니다. 대각선 득점. 배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곽승석의 배구를 보면서 상당히 좀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선수는 완전 전천후잖아요. 몸을 전체를 날리는 모습들. 그래서 곽승석 선수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대9.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곽승석. 김규민. 자 볼이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브가 됐습니다. 요스반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막히는군요. 확실히 상대 경기 대한항공의 브로킹이 좀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벌써 브라킹 2득점째. 그만큼 OK저축은행은 요스바니, 조재성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졌다는 거죠. 네. 그만큼 또 중앙의 소품들이 좀 부족하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센터를 잡고 그 다음을 가지 못해요. 네. 반대로 대한항공은 초반에 이 곽승석과 정지석이 각각 3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선 쪽 터치아웃되었습니다. 한 선수의 손 맞고 터치아웃을 만들고 있는 요스바니 선수입니다. 요스바니 선수가 5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선수들 득점이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송명근, 조재성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키는 이민규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공격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면은 범실도 많아질 수 있는데요. 네. 5득점. 자 지금도 서브 들어왔습니다. 한 선수 왼쪽 대각선인데요. 올리는 과정이 지금 범실인가요? 더블 컨택을 지적당하는군요. 지금의 디구와 연결 과정은 상당히 좋았어요. 자, 조재성도 충분히 준비가 됐었고요. 자, 가스파리는 이 서브는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서브가 상당히 박자가 좋았거든요. 네. 자 조국기 그리고 요스바니 어느 쪽입니까? 자 요스바니 쪽으로. 하지만 받아올리고는 OK저축은행 강타! 이거죠. 터치아웃 됐습니다. 지금 잘 뚫었네요. 그렇습니다. 조재성이 이런 파이팅을 보여줘야 돼요. 자, 상대 강한 서브는 요스바니가 몸으로 잘 컨트롤했고요. 네. 완브라킹을 넣고 자신 공격들 조재성만이 가지고 있는 파이팅이죠. 특히나 이번 시즌에 상대 경기를 했을 때 조재성이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받아올리고 있는 OK저축은행 요스바니가 따라갑니다. 커버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왼쪽 송명근 강타. 블로킹 손끝을 보고 밀어칩니다. 금년 시즌 송명근 선수가 가장 잘 때린 볼이 됐어요. 제가 보는 한. 네. 야, 지금 저걸 코트에 넣으려고 그랬으면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자, 엉덩이 조금 뒤로 빠졌잖아요. 네. 아예 관중석 상단을 놓고 때렸어요. 한 선수가 송명근의 공격을 많이 막았었는데 지금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네. 12대12 동점. 한 선수 오른쪽 후위 공격 직선적으로 틀어 때렸는데요. 가스파의 자 공격 범실이군요. 13대12 역전.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컨디션에 좋은 볼들을 계속 때리는데 상대가 지금 잘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럼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자꾸 각을 가져가겠죠. 네. 자, 그러다 보면 저렇게 범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스파린이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즌 경기보다 오늘 OK저축은행이 수비 집중력이 좋은 편이고요. 네. 박원빈 선수의 서브 범실입니다. 13대13 동점. 오늘 초반에 OK저축은행이 범실만 아니었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동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곽승석의 서브 준비. 이번 시즌 범실을 많이 줄인 곽승석입니다. 자 지금도 급을 맞고 들어왔습니다. 약간 짊어지고 때리는데요. 득점이군요. 잘 때렸어요, 조재성. 자, 지금 볼까요? 이민규 선수가 셋업에서 백토스를 하는데 충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충분하게 발끝에 힘을 주지 못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볼이 날아다녀요.
밖으로 자꾸 빠져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터치아웃, 맞고 터치아웃. 나갔네요. 네, 백광현. 서브 득점이에요. 와, 조재성. 다시 추가. 오늘 초반에 서브 2득점이고요. 상대 경기 서브 득점이 9점째가 됐습니다. 아, 대단한 기록인데요. 네. 대한항공 전보스는 초반에 벌써 브라킹 2득점. 자, 지금도 득점이에요. 연속 서브 득점. 터졌어요. 1세트에만 서브 3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조재성의 활약 덕분에 16대 13으로 석점까지 점수를 벌이고 있는 OK저축은행.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기항입니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순위가 1위와 3위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강서부가 잘 들어가고 있는 OK저축은행. 지난 한국전력전 3라운드 경기인데 2.7개를 했고요. 지난 2라운드 마지막 경기 KB손해보험과의 경기도 많은 득점이 나왔고요. 네, 1.8인데 다소 다른 경기보다 좀 적었단 말이죠. 네. 괜찮았습니다만 결국 범실로 무너졌던 경기였고요. 어찌됐든 최근 들어서 김세진 감독으로서는 서브로 승부를 보는 듯한 느낌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조재성의 서브. 리시브가 흔들릴 정도로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자, 볼을 달래 때리고 있는데요. 가스파 선수의 연속 공격 범실인데 대각선 쪽에서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난 경기에서 보니까 김학민 선수도 최근 들어서 몸이 가장 좋은 상태로 올라왔어요. 박규원 감독. 하나 바로 하자 하나만. 서브 리시버가 어떻게 조금 일찍 보고 서브 리시버 카트해줘 가감하게. 오케이. 서브 리시버 좀 안 되면 어떡하.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서브 리시버 할 때 미리 좀 보고 저 가감하게 우리 연습한테 카트해. 이번 시즌에 정지석이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곽승석이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두 선수에게 강력한 서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서브 리시브 정확도 면에서는 대한항공 전보스의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세트에 조재성의 3개가 들어갔다는 거 그만큼 조재성의 파이팅이 돋보이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네, 한 세트에 3개는 최고입니다. 조재성. 17대 13. 조재성. 자, 지금도 좋은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오른쪽 후위 공격. 자, 브로킹 맞고 바깥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가스파리니 오늘 1세트에 2득점째. 정상골에 있는 선수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 그러니까 힘의 안배들이 좋은데 마찬가지로 또 이게 들어가고 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좀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14대 17. 위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지만 받아올리는 곽승석 그리고 정지석 스파이크! 코트 안쪽. 확실히 빠르게 이동을 해서 지금 좋은 공격이 나왔죠. 네. 한 선수 세터는 지금 이민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민규가 원활하게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민규 앞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호위 공격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뺏기지 않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요스바니 선수가 이번 시즌 호위 공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성공률이 좋잖아요. 그러면 요스바니는 부진하다고 해도 지나고 나면 50%를 상회하는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요스바니예요. 요스바니 선수도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범실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네. 18대 15. 송명문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자, 왼쪽 가볍게 손쉽게 득점하고 있는 정기석. 정기석도 초반부터 좀 득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5득점을 하고 있는 정기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좀 부족하다 해도 랩 쪽에서 정지석 그리고 곽승석이 좋으니까 네. 대한항공 전보스는 그냥 그 한쪽 날개로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스파리가 결정적인 때 한 번씩 해주거든요. 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 OK저축은행이 리시브가 된다면 가운데 속공도 한번 활용해 범직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대로 서브 범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현재까지는 이민규 세타가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쉽게 쓸 수 없는 심리 상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지금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화되어 있고요. 둔화가 됐다는 것은 자신감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큰 공격들이 제대로 뚫어줘야 또 브라킹 서브가 해서 세트를 가지고 와야 변할 거예요. 19대 16. 25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습니다. 잡았어요. 지금 타점 떨어지니까 그대로 막히는군요. 이민규가 지금 브로킹한 것은 본인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데 좀 중요한 중요하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걸 끌어서 직선적 때리면 이민규의 높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어렵죠. 요수반이 오늘 3명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오라고. 네. 오케이. 요수반이 페인트 좀 조심해주고. 우리 페인트랑 바운드 되는 거 수비 좀 해주자. 오케이. 나. 조금만 돌려. 빨리. 가마. 자, 박기원 감독으로서는 이제 요스바니의 페인트에 대한 주의령을 내리잖아요. 네. 이제 이게 마지막의 상황은 요스바니가 이민규하고 맞으면 이제는 강공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상대 리시브 라인들이 디거들이 일단 안으로 페인트를 견제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엔드라인 쪽 길게 때리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요스바니 선수가 지금 전위 쪽이고요. 이민규 선수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호위 쪽에는 지금 이강주도 들어와서 리시브를 보강을 했던 OK저축은행. 네. 그리고 25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민 들어왔어요. 오른쪽으로 줍니다. 속공 득점. 김규민 선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분위기를 뺏어오고 있는 한 선수 세터. 대한항공의 장점이 바로 저런 거죠. 이번 시즌 속공 부문 팀 득점도 1위예요. 네, 속공률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선 세타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졌어요. 17대 20. 정지석의 서브. 가운데 쪽으로 잘 틀어막고 있습니다. 강타. 자, 이걸 하나 뚫어주는 것은 OK저축은행 굉장한 옵션이 좀 생기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지금 조재성 선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대한항공 버스는 정지석, OK저축은행 조재성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저돌적인 선수들의 취향 자체가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불꽃 튈 겁니다. 21대 17. 가운데 코이 공격. 대단히 빠른 그 타이밍으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정지석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정지석이 바로 조재성의 공격을 받아서 또 공격을 하죠. 네. 양팀 조재성, 정지석 이 두 선수가 아주 파이팅 있게 볼을 때려주잖아요. 네. 아주 호쾌한 볼들. 오늘 양 팀의 이 두 선수가 각각 6득점씩을 초반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조재성은 6득점 중에 3득점을 쏘고 있란 말이죠. 네. 임동혁의 서브. 자, 길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는 OK저축은행. 다시 한번 쫓아갑니다. 한 선수. 야, 잘 올라왔어요. 때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2단 연결. 자, 브로킹 2명이 뜹니다. 맞춰 잡고 득점하고 있는 가스파리니. 자, 작전 시간 불러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OK저축은행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죠. 자, 바로 부저를 네. 누르면서 분위기를 끊고 있는 김세진 감독입니다. 살아나가는 건 지금처럼 나가면 돼. 끌어때리니까 그래. 브로킹 보고 찔려면 늦는다고 했거든요. 가봐야죠. 수도 그렇고, 야, 브로킹 할 때 끝까지 공격수 때리는 그 타임까지 봐야 돼. 안 보고 하나, 둘, 셋 그 리듬에 맞겠지 하고 가다 보니까 조금 틀면 내 손에 맞고 튀어나간단 말이야. 공 때리는 사람 끝까지 딱 점프해서 보고 있어야 땅 때리는 순간에 힘이라도 들어가고 어느 코스겠지 하고 거기 막을 거 아니야. 볼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말라. 배구 경기에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OK저축은행이 승점을 얻는다면 승점 30점 고지를 밟으면서 이제 수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초반부터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는 OK저축은행인데요. 자, 대한항공의 서브. 조국기가 힘겹게 받았습니다.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는데요. 자, 바라올리는 가스파리니. 그러나 왼쪽 스파이크. 잡았어요. 가로막기 득점에 OK저축은행. 야, 요스바니 공격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결국 브라킹으로 그 욕심을 해결을 했네요. 3명 막기가 떴고요. 대각적으로 아주 예쁜 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곽승덕의 볼.
자, 이 서브가 터지면 첫 번째 세트는 OK로 갈 공산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요스바니 선수가 또 욕심을 낼 만한 그런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계속 욕심을 내는데 공격으로서는 지금 신통치는 않아요. 22대 19. 요스바니 서브. 나갔어요. 바깥쪽 밀렸습니다.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했는데 자 지금은 밀렸고요. 미팅 자체가 감이 아직 완벽하지 못한 요스바니 선수인데요. 안타까워하는 부인이죠. 베로니카 부인이고요. 바로 옆쪽에 아들 로렌조. 로렌즈는 아빠 프로에 관심이 없을 나이죠. 네. 경기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가스파, 송명건, 조재성 강타.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한 선수의 선택. 대각선 득점. 야, 이렇게 이 브릿지를 만들어준다면은 네, 다시 끊어야 돼요. 곽승석 좋았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가스파린의 강한 서브 그리고 그 다음 연결이거든요. 곽승석이 분위기를 끊기지 않게 계속 연결해주고 있고요. 김태진 감독. 오는 것, 땅그 타임에 때린다고. 빨리. 조금 더 틀어도 돼. 에러 날까 봐 부담스러운 거 없잖아. 보고. 사람 끝까지 봐야 돼. 그래서 서브 넣을 때도 그렇고 리듬 너무 안 맞아. 나가서 빨리 던져놓고 그냥 스피드로 때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준비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 지금 전부. 이렇게 좀만 여유 가져. 하나. 가봐야 돼. 자, 먼저는 지금 조재성 선수거든요. 요스바니가 후위에 있는 상황. 지금 가스파린이가 볼을 때리면 요스바니가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볼을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강서브니까요. 네. 그럼 조재성 선수가 볼을 때리게 될 텐데 좀 더 과감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결국 본인이 해결하려고 달라들어야 돼요. 전위 쪽에는 지금 배낭공이 전위 쪽 한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스파의 서브는 바깥쪽. 자, 이 서브가 바깥쪽으로 밀리는군요. 네, 결과는 이랍니다만 김재진 감독의 리듬 끊기의 타임은 좋았어요. 23대 21이 됐습니다. 장준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OK저축은행인데요. 짧은 목적 서브. 한 선수 성공. 이번에는 길게 진성태를 썼는데요. 네, 한 선수는 종발이 오면서 상대 허를 찌른 아주 역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상대는 손주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주영은 큰 공격에 있어서는 브라킹 타이밍은 좋습니다만 일단 속공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예측이 쉽지 않거든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한 선수가 더 노련함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에서 나옵니다. 서브 득점! 곽승석의 서브 에이스! 자, 그러나 일단은 이건 확인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타임도 다 썼고요. 이건 지금 반반인데 네. 일단 끊어야 되거든요. 끊으려면 OK저축은행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규정이 허용하는 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들어오는 걸로 대충 보긴 봤습니다만 네. 자, 일단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김대진 감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서브 세상에. 득점이 됐고요. 와. 23대 23 동점. 박승석 선수 부인도 아주 좋아하는군요. 네. 곽승석이 본인의 개인 통산 트리플 크라운도 2개씩이나 기록할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고 다양한 공격을 할 줄 아는 선수거든요. 금년 시즌 최고예요. 곽승석. 자,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못했습니다. 받아 올립니다. 그리고 요스파니 스파이크 득점. 24대 23. 지금은 작전이 참 좋았네요. 자, 어차피 조재성이 빠졌으니까 네. 서브리시브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돌아가는 요스바니 욕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 통했습니다. 가운데 쪽에서 직접 본인에게 달라고 좀 사인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서 후위 공격을 했던 네. 요스반이었고요. 조재성. 나갔어요. 서브는 1번 자리 쪽으로 이 공략적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네, 오늘 거기에 1득점이 있었던 조재성. 종반에 와서 지금 그게 말을 안 듣는데요. 한번 모험을 걸어봤었던 조재성이었는데 네, 그대로 서브 험실됐습니다. 조재성답습니다. 24대 24 동점. 초반부터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양팀의 승부입니다. 오른쪽 후위 공격. 다시 한번 그대로. 자, 밤예배를 대란공.
정지석 때립니다. 블랙아웃을 만드는군요. 이야, 정말 이번 득점 대단한데요. 대단한 정지석이에요. 정지석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클러치 싸움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정지석의 힘일 겁니다. 네, 정면 승부. 오늘 7득점. 진성태. 시간 찬데요. 자, 받아 올렸습니다. 요스바니 쪽이겠죠. 그러나 오른쪽 스파이크. 조재성을 활용하고 있는 이민규 세터. 오늘 이민규는 오히려 요수관이보다는 결정구를 조재성 쪽으로 가져가는 거. 그게 지금 잘 먹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5대 25 동점. 송명구 서브. 브로킹. 다시 한번 넘어온 볼. 이번엔 요스바니 선수입니다. 요스바니의 공격이 그러나 바깥쪽으로 나가는군요. 자, 요수관이 충분한 점프가 되지 못하고 미리 들어가는 듯한 모습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신뢰가 좀 부족한 듯해요. 본인도 컨디션도 문제고요. 좀 더 멀리 뛰어서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간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너무 미리 들어가요. 보여줬습니다. 한 선수도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지금 범실되는데요. 한 선수의 서브 범실. 26대 26 동점. 오늘 초반부터 지금 아주 랠리 박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한 선수 이석공 코트 안쪽. 훌륭한 각도를 만들고 있는 가스파리니. 그 도움을 주는 선수는 한 선수. 자, 특히 가스파리니가 레프트에서 저렇게 대각적으로 큰 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코스가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량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득점이 나오냐도 중요한데요. 야, 자, 지금은 상체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재성 스파이크. 이걸 코트 안에 넣네요. 조재성 파이플레이. 정지석의 서브도 정말 훌륭했습니다만 반격을 하는 조재성도 그 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야, 아주 큰 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때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대단한 담력입니다. 역시 저돌적이라는 차이가 맞아요. 이민규. 자, 목적 서브로 볼을 달리고 있습니다. 큰 바운드 쫓아갑니다. 2단 연결 좋습니다. 요스바니 스파이크. 코트에 꽂아넣습니다. 모처럼 요스바니 크러치에서의 결정률이 파이팅이 있었어요. 네, 지금 요스바니의 공격 인아웃에 대한 문제일 거고요. 네. 28대 27. 대한항공팀에서 네타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스바니 선수의 공격 인아웃보다 지금 네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묻고 있는 박기원 감독이고요. 듀스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물을 건드렸는지 건드리지 않았는지를 묻는 비디오 판독. 어떤 상황의 네터치인지를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끌고 내려왔는데. 자, 지금 마지막에 조재성이 돌았을 때, 자, 지금 머리가, 자, 조재성이 돌아서면서 여기에서 조재성 돌아서면서 이 머리가, 야, 그러니까요. 그걸 봤네요. 이걸 봤을까요? 네, 그렇죠. 머리는 내 탓이 아니잖아. 머리를 갖다 밀어내도 머리카락이라고 하거든. 박주점 경기감독관과 유궁강 심판감독관. 자, 이견이 있는 것은. 네, 머리카락과 지금 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황이 과연 머리로 봐야 할 것이냐 머리카락으로 봐야 할 것이냐. 박주점 경기감독관은 머리로 됐다. 유궁강 심판감독관은 머리카락이다. 네. 결과는요?
확인 결과 네타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타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잘 넘어갔네요. 자, 어찌됐든 합의를 제대로 했고요. 네. 28대 27. 이민규. 박승석 브로킹. 자,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조재성 선수 세트스코어 1대0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재성이 마지막 포인트까지 아주 뜨겁게 끝냈어요. 첫 번째 세트. 네. 조재성이 9득점, 그 가운데 서브 3득점, 브로킹 1득점으로 이번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 전버스에게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여기는 다시 인천 계양입니다. 더드라미 2018-2019 시즌 V리그 프로배구 남자부 3라운드 경기 1위 팀과 3위 팀의 대결인데 두 팀의 세트는 듀스 접전 끝에 29대 27. OK저축은행이 먼저 세트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조재성 선수의 아주 뛰어난 활약이 아닐까요? 마지막에 또 세트 득점하는 포인트 브라킹 득점이 하나가 있었고 특히 서브가 3득점이 조재성 거였어요. 네. 조재성의 파이팅이 놀랍네요. 조재성과 정지석이 지금 플레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정지석이 지난 1세트 7득점에 서브 블로킹 각각 1득점씩. 반대로 이 중요할 때 이 조재성의 공격 초반에 이제 터치아웃 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네. 이번에도 머리카락 맞고 나갔고 그렇습니다. 이 네터치 상황도 머리카락으로 간주가 되면서 그대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지석 선수는 7득점을 했는데 서브 하나 브로킹 하나 그리고 성공률도 무려 84%란 말이죠. 대단한 활약을 처음부터 했던 정지석. 네. 특히 정지석 선수가 가스파니를 만나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서브의 임팩트 순간에 그 포인트가 좋아졌어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오늘 브로킹도 지금 한계를 잡고 있는 조재성이기 때문에 네, 세트 포인트. 트리플 크라운에 대한 욕심도 오늘 경기 충분히 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사실은 조재성이 서브에이스 하나가 부족해서 못했단 말이죠. 네. 좀처럼 오기 어려운 기회인데 자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팀이 2세트. 자, 서브 범실로 출발하고 있는 대한항공 전버스의 정지석. 그러니까 서브 득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브로킹 한 개를 했으니까 브로킹 2개만 잡으면은 조재성은 트리플 크라운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근데 정지석도 매 경기마다 저는 기대가 좀 되거든요. 1대0. 요스바니 서브는 바깥쪽. 요슈바니가 1세트 종반에 가서 아주 좋은 공격 하나 있었고요. 겨우 이제 리듬이 좀 맞아 가거든요. 지금도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볼을 때리는 리듬은 괜찮았어요. 네. 단지 미팅의 문제였을 뿐 지금부터 요스바니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공격수들은 서브로 좀 0점을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럼요. 김규빈의 서브. 자, 타점 살려주고 있고요. 그러나 브로킹 득점. 가스파리니가 확실히 이제 슬로우 스타트를 보이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일 텐데요. 네. 자, 지금은 브로킹 득점 잘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세트에서는 30% 초반의 가스파리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세트가 약 56% 이상이었단 말이죠. 괜찮았어요. 네. 다만 득점이 4득점으로 좀 많이 저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은 조재성인데요. 네. 아주 대놓고 때리는군요. 박승석도 사실은 OK저축은행을 만나면 아주 좋은 활약들을 하는 선수 아니겠어요? 네. 공격도 그렇고요. 공격도 뭐 50%. 블로킹 득점도 4개씩이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가스파니 선수가 볼을 달래 때리고 있습니다. 점수 3대2. 한 선수 보세요. 예술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다 활용해서 볼을 패스를 하잖아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요. 항상 볼 밑에 가서 중심 갖고 힘을 쓰고 있잖아요. 가스파의 서브 득점. 이제 가스파도 터뜨립니다. 네, 터졌어요. 가스파리니가 서브 득점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OK저축은행도 좀 어려워질 텐데요. 모처럼 가스파리니 선수 기지개를 제대로 키네요.
이번 시즌 39번째 본인의 서브 득점. 가스파 요스바니 선수가 막았습니다. 조재성 블로킹에 잡혔고요. 이번엔 곽승성에게 막혔습니다. 진성태인가요? 같이 쫓아가는데 지금 진성태 선수였네요. 진성태가 본인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점수 5대2.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있는 가스파리니. 이번엔 넘기지를 못했는데요. 초등학교 박현 감독으로서는 지금 가스파리니 선수의 연습 상황과 오늘 실제 경기 상황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단 말이죠. 점프도 그렇고요. 볼을 때리고자 하는 그 몰입도 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한 선수가 그렇다면 가스파리니 선수를 좀 더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엔 조재성의 서브 범실입니다. 점수 6대3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해준 대로 3라운드 들어서 대한항공 점버스는 첫 세트를 한 번도 못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오늘도 여지없이 첫 세트를 내주고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도 지금 첫 세트가 좀 어려웠었던 네. 대한항공입니다. 네, 뭐 경기 내용은 괜찮았습니다만 일단 내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마지막에 또 힘을 내면서 분위기를 뒤집는 대한항공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힘이 있으니까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선주영 선수의 석공 득점. 2m 4cm 신장이 좋은 선수고 송림고등학교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선수. 네, 저 선수는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의 미래가 될 거예요. 아주 OK저축은행에서 중요한 선수일 겁니다. 송명근 가스파리니 나갔어요. 블로킹을 의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대각적으로 너무 튼다는 것이 가스파리니 선수의 공격 범실. 요스바니 선수가 좀 대각쪽을 많이 막는다고 위치를 잡았는데 네. 바깥쪽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스바니가 있으니까 직선을 끌어서 못 때려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금 대각을 때리는데 네. 그게 자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네요. 가스파리니. 송명근 다시 한번 약간 넘어가는 볼인데요. 이거. 터치아웃을 만드는군요. 지금 속공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올리긴 했습니다만 진성태가 제대로 뛰어 올라간 거죠. 본인의 타이밍을 죽이면서 마지막에는 길게 볼을 잘 때렸던 진성태입니다. 네, 한 선수 센터는 손정 선수가 있을 때 속공을 계속해서 초반에 많이 쓸 거예요. 자, 위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요스바니 다시 한번 밤돌시키고 있는 조재성입니다. 요스바니 스파이크 블로킹 득점의 대한항공 점버스 김규민. 두 팀의 2세트는 8대5로 대한항공 점버스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천 기항입니다. 여기는 다시 인천 기항입니다. OK저축은행의 연속 득점의 1세트를 좀 보겠습니다. 조재성의 서브 자리에서 연속 3득점이 나왔어요. 네, 그만큼 조재성 선수가 좋은 서브를 때렸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좋은 서브 득점도 있었고요. 좋은 서브가 있다 보니까 반격해서 계속해서 득점과 연결했던 그 자리. 오늘 그래서 OK는 조재성입니다. 가스파리니와 곽승석의 사이적으로 공략을 했고 좀 과감하게 서브 득점을 노렸던 것이 그대로 3득점이 나왔는데요. 점수 8대5입니다. 오른쪽 후이고요. 직선. 이 과감함이 많은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지석은 어찌됐든 조재성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둘이 24살 동갑나기잖아요. 네. 조재성은 경희대 갔다 3학년 때 나왔고요. 정지석은 바로 올라왔고요. 가스파리니 브라카웃 득점이고요. 오늘 이세호 교수께서도 조재성과 정지석의 이 매치업으로 오늘 경기를 많이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네. 어차피 두 선수가 동갑나기고요.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해요. 어떤 기분에 따라서 사실 기술의 완성도는 정지석 선수가 정점에 올라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가능성은 지금 팀 내에서 조재성입니다. 서브 득점! 상대 경기의 기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확실히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을 만나게 되면 많은 서브 득점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블록 득점도 많은데 서브 득점도 뽑고 있는 대한항공 점버스 송명근 쪽을 공략했습니다. 한 선수 이번 시즌 10번째 서브 득점 다시 연속 득점
양섭이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어려움을 겪는 오케이. 자, 지금 마지막 골고리가 뚝 떨어지면서 지금 목적 서브였는데요. 맞춰가지만 서브하고 김세진 서브 리시브는 우리 게 분명히 있어야 돼. 지금 리시브 서브하고 리시브 지금 중심이 너무 흔들려 다. 요스 라이트에서 때릴 때 마지막에 땅 때리는 사람 끝까지 봐야 돼. 그래야 틀어 때리는지 어쩌는지 보지. 그냥 고개 숙이고 확 집어넣는다고 그게 오버브로킹이 아니야. 봐야 돼. 다 마찬가지 타이밍 맞춰서. 다시 해야 돼. 다시. 네. 자, 일단 서브 리시브의 문제들, 특히 한 선수 세타는 길게 짧게 순간적으로 그 스피드 그리고 길이를 조절할 줄 아는 서버거든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송명근 선수가 당에서 나갔고 신병섭 선수가 들어왔다면 오히려 들어갔다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현혹시킬 필요도 있어요. 어차피 게임기니까 준비를 빨리 하고요. 가운데 쪽에 신병섭이 지금도 자, 하지만 요스바니 선수가 가운데 커팅을 해줬고요. 자, 다이빙 딩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버스 득점이에요. 정지석 선수입니다. 아, 이 클러치 싸움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득점을 하고 있는 정지석, 멋진 다이빙 딩거 나왔고요. 이 결정률이 정지석의 장점인 거죠. 결정력이 있어요. 백광현 선수가 다이빙 딩으로 볼을 살렸고요. 정지석이 득점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점수 12대 6입니다. 블로킹 득점! 다시 한번 정지석! 야, 이민규 세터가 자, 한 번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자, 요스바니가 지금 전위에 있단 말이에요. 네. 뭔가 모르게 지금 오케이저 축구능의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아주 까다로운 서브로 다시 오른쪽인데요. 자, 끝까지 주면서 오른쪽에서 지금 해법을 찾고 있는 이민규 세터와 조재성 선수입니다. 자, 이 고집은 괜찮아요. 이 있는 고집들, 자, 이게 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재성 선수도 다시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민규 세터. 결국에는 이민규 세터가 어떤 경기 운영을 해주느냐가 오늘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민규 서브. 그래, 가스파리 선수고요. 높은 타점에서 지금 밀어치기 득점. 아, 빈자리를 잘 노렸습니다. 이번 2세트는 가스파리 선수가 5득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본인의 득점량을 채워가기 시작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서브 에이스가 하나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스파리니가 표정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자, 라인 크로스예요. 라인을 밟았습니다. 서브라인 침범. 아, 조금 욕심이 났죠. 자, 지금 볼을 때리는 지점이 그냥 6m 지점, 5, 6m 지점이거든요. 거기까지 네. 날라올 수 있다는 것이 정지석 선수가 지난 시즌과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강한 서브가 더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강한 서브 득점!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이번 2세트의 첫 득점인데 오늘 서브 1득점에 브로킹 1점. 오늘 경기 10득점째를 받고 있는 요스바니 선수입니다. 자, 바로 점수가 9대 14로 바뀌었습니다. 박기호 감독. 오케이. 그 관계없어. 설마 안 해도. 들어갖고 미리 보고 지금 볼 강타니까 선수 찾을 필요 없어. 대강 올리나도 선수 알아서 하니까. 갑시다. 박기호 감독이 이 멘트가 정말 훌륭하군요. 선수들을 뭉치게 하는 뭐. 일단 뭐 대충 올려도 한선 선수가 알아서 한대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선 선수가 더 춤을 출 수가 있는 거겠죠. 박기호 감독이 그만큼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안정된, 네. 이미 가슴에 별을 달고 나서 많이 달라진 대한항공 선수들. 어떤 선수도 다른 선수가 부족하면 그것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선수가 많이 밝아지고요. 네. 그 별의 빛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요스바니 선수의 서브 범실이고요. 한 선수. 그러니까 선수들을 끌고 가는 힘이 더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럼요. 그동안 한 선수에 대한 그 상황들을 보면 뭐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제대로 된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에 와서도 못 했었거든요. 그러나 네. 이미 지난 시즌에
왕중왕에 오르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한 선수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지금은 김규민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점수 10대 15로 바뀌었습니다. OK저축은행의 장준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점 차인데요. 지금 쫓아가지를 못한다면 오늘 OK저축은행 이번 세트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가스파의 페인트 득점. 가스파리가 이번 세트에는 6득점을 기록하면서 16대 10으로 대한항공 점버스 6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입니다. 대한항공과 OK저축은행의 두 팀이 2세트입니다. 지난 1세트는 듀스 접전 끝에 29대 27로 OK저축은행이 승리했고요. 이번 2세트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6대 10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스파르티가 살아나면서 완전히 달라진 대한항공 점버스. 한 선수 세타가 지금 줄 때가 많아졌어요. 상대적으로 자, 지금 김기민 선수의 브라킹 득점이고요. 네. 자, 거기에 반해서 지금 OK저축은행은 이민규 세터가 딱 한 선수, 그 조재성 쪽 큰 공격에 지금 일관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요. 리시버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완전변은 대한항공의 가스파린이 마지막에 끌고 내려왔는데 자, 근데 공격 라인을 밟았던 가스파린이 호위 공격자 반칙이 됐습니다. 네. 밟아도 너무 많이 밟았군요. 네. 가스파린 선수가 좀 범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해줘야 될 때 이제 가스파린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조재성의 선부 범실 17대 11.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3라운드니까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까지 말이죠. 네. 지금부터 진짜 승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어차피 봄에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승점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새 싸움에 밀리면 안 됩니다. 서브 득점이에요. 곽승석. 오늘 곽승석도 서브 2득점째입니다. 네. OK저축은행은 서브 리시브에 난조가 왔어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 그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 약간의 누수들이 조직력이 와야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특히 서브 리시브에 있어서 말이죠.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조태성 쪽으로 볼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세트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네, 차지한 투입이죠. 곽승석 다시 연속 득점에 대한항공 점버스. 곽승석 오늘 서브 3득점. 김세진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막 머리 쥐어짜고 왜 그래? 네. 뭐 누가 알아주라고? 아닙니다. 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네. 그리고 지금 연애 들어가 있잖아. 네. 앞에 네트 맞는 것만 보면 되지. 왜 스파이크 서브까지 이어가지고. 그럼 내가 연습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 쓸데없는 욕심 버리라니까. 네. 다시 또 해봐. 우리끼리 기복 이렇게 심하면 안 돼. 리듬 다음 세트 진짜 리듬 괜찮았다가 지금 서브에서 다 점수 준 거잖아. 다시 찾아가야 돼. 앞으로! 다음 서브! 사람들이 그 가장 피하기 어려운 볼들은 어려운 것은 내 눈으로 날아오는 볼이나 물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지영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3m 지점에 서 있긴 합니다. 워낙 지금 신장이 2m 사니까 네. 바로 그 눈앞으로 볼이 오면 순간적으로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최근 보면은 곽승석의 상승세가 대한항공의 승점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자, 지금도 리시브가 됐습니다. 와, 석공 됐어요. 길게. 됐어요. 자, 확실히 본인이 득점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손주영이 이번 세트에 2득점. 자, 어쨌든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이민기 세터는 속공 특히 손지영 선수와 손을 계속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세트를 노리면 되거든요. 신경 서비스 서브. 가스파리니 득점입니다. 가스파리니가 이번 세트에 7득점째. 가스파리니가 1세트부터 이렇게 플레이를 펼칠 수만 있다면은 네. 이번 시즌에 대한항공이 좀 더 좀 쉽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팬들이 많이 생각할 텐데요. 그렇죠. 뭐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1, 2라운드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슬로우 스타터의 대명사처럼 됐는데 금년 시즌도 마찬가지. 경기 중에 1세트가 아주 부진한 가스파린이었죠. 조국기가 잘 막았습니다. 자, 안고 떨어지는 볼.
신경섭이 길게 볼을 밀어줍니다. 보줄 때가 많은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밟았어요. 호위 공격자 반칙의 가스파리니. 한 선수도 가스파리 선수를 많이 살리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호위 공격자 반칙. 지금은 약간 살짝 밟았네요. 발이 310mm라 그런가요? 네. 어찌됐든 그 한 선수는 가스파리니의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황승빈 들어갔어요. 자, 왼쪽입니다. 다이빙 킥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대로 터치아웃 득점. 정지석. 황승빈 선수가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좀 생길까요? 지금 다시 한번 한 선수가 들어올 채비를 하는데요. 네, 황승빈이 들어가서 이제 적응 처음으로 했어요. 지금 6주 만에 들어왔던 황승빈. 네. 손가락에 부상이 있어서 그게 아물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황승빈인데 그동안 한 선수가 잘 커버를 해줬거든요. 이제 황승빈이 있습니다. 경기 일정이 상당히 빡빡했는데 그 일정을 소화를 잘했고요. 자, 왼쪽 김유환 선수가 들어와 있어요. 자, 왼쪽 연타로 볼을 달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강타. 자, 커버하고 있는 백광현.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3명이 뛰면서 블로킹을 피하려다가 공격 범실. 정지석 보세요. 저런 자신감이거든요. 지금 3명의 브라킹을 넣고 대각의 정면 승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 있게 본인의 스피드를 믿고 때려봐요. 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저건 박수 쳐줘야 돼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4대 21입니다. 가스파니 선수의 득점으로 22대 14. 대한항공으로서도 오늘 승점 석점을 갖는 것은 단독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다지는 그런 경기가 될 테고요. 그 가운데 정지석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수비를 합니다. 약간 낮은 볼을 자, 김유환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군요. 네. 많은 팬들로서는 지금 김유환 선수의 등장 반갑죠. 그리고 또 아쉬움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김재진 감독으로서는 김유환 선수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트레이드를 했습니다만 네.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김유환이죠. 속공 득점 김규민 선수고요. 김유환 선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잘 될 때마다 부상 때문에 그 다음 기회를 얻지를 못했던 김유환 선수였는데요. 몇몇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김유환도 그 중에 하나 유리몸이에요. 때리면 할만하면 부상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차재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점수 23대 15입니다. 오른쪽 김유환인데요. 지금은 어려운 거 잘 때려줬네. 김유환 선수가 한때는 국가대표 오른쪽을 책임질 정도로 많은 볼을 또 소화를 했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드웨이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죠. 네. 문성민의 보응가는 선수. 네. 빨라요. 가스파리니. 빨라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OK 주축은행 선수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군요. 24대 16. 이번 2세트는 대한항공 선수들이 세트 플레이 그리고 가스파니 선수를 살리는 경기 내용으로 경기를 잘 풀고 있습니다. 가스파이 서브 범실. 네. 가스파는 그래도 다른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오늘은 뛸만하다. 뭐 스스로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김효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OK 저축은행입니다. 공 받고 들어왔습니다. 백광현. 쫓아가죠. 김효환. 심경섭이 그대로 승단 넘깁니다. 자, 가운데를 쓸 수도 있어요. 속공 쓰면서 세트를 끝냅니다. 조지성의 속공 득점으로 두 팀의 2세트는 25대 17.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고 있는 홈팀 대한항공 점퍼스입니다. 네. 기록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첫 번째 세트를 한 번도 못 이겼던 3라운드 대한항공 점퍼스. 역시 두 번째 세트를 쉽게 가져왔어요. 네. 이번 세트는 서브 득점이 5대1로 대한항공 점퍼스가 서브 4득점을 앞서면서 이번 세트를 주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입니다.
여기는 다시 인천 계양입니다. 도드람 2018-2019 시즌 V리그 프로배구 남자부 3라운드 두 팀의 승부. 2세트는 대한항공이 25대17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뺏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브라킹 4대0, 서브 5대1. 다소 범실이 많긴 했습니다만 브라킹 서브에서 같이 공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왔으니까 네.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대한항공 점보스였죠. OK저축은행이 리시브가 무너지면서 결국 본인들의 게임을 하지를 못했던 지난 세트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송명근 선수도 빠졌고요. 특히 박원빈 선수도 중앙에서 결국 벤치로 물러났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경기 전에 사실은 그 김세진 감독이 박원빈 선수에 대한 우려를 좀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발걸음이 조금 무뎌졌다. 그것은 뭐 계속되는 경기에 조금 체력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온 듯합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송명근과 이민기 선수가 보여야 돼요. 요스바니 쪽으로 공격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요스바니 선수의 공격 범실이 지난 KB 손해보험과의 경기 때는 17개씩이나 한 경기에서 나올 정도로 네. 최근 범실량이 많아지고 있는 OK저축은행,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스바니는 그 경기부터 공격에 대한 리듬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나마 어쨌든 조재성 선수가 화이팅으로 밀어붙인다는 거, 물론 성공률이 44%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일단 조재성 선수가 아주 파이터답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반대로 이번 시즌 대한항공 점보스는 정지석과 곽승석이 보여주는 그 탄탄함과 안정감. 네. 정지석이 좀 더 화려한 편이고요. 곽승석이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봐줘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곽승석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어요. 정지석도 가스파리니도 부족할 때 박현감도 시름을 달래줬던 곽승석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스파린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 본인의 역할을 팀에서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이제 숙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가스파리니가 대한항공 점보스의 확실한 그 조율을 하는 지휘자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집중을 해야 할 때와 빼야 할 때 그걸 충분히 경기 중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특히 금년 리그 내내 말이죠. 네. 집중했던 지난 세트를 보니까 가스파린 선수가 9득점의 공격 성공률이 63%로 좋았고 정지석이 3득점, 그러나 이제 공격 성공률이 50%, 효율도 22%. 요스바니 선수 좀 고전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경기에 비해서 가스파리니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 참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매치 포인트 서브에이스 하나로 그걸 다 씻었거든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료들한테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연습도 이틀 동안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랬군요. 오늘 초반부터 제대로 예열돼서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 가스파린입니다. 한 선수가 가스파린 선수의 예열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지난 세트는 더 많은 볼을 주면서 가스파린 선수 중심으로 이제 경기를 풀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슬렁어슬렁 되면 그동안은 정지석, 곽승석 이 두 선수가 역할을 다 해줬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제는 가스파리니가 그 역할을 해야 될 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선수 가스파리니에게 볼을 좀 더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1. 경기로 원점입니다. 송명근의 서브로 시작되는 두 팀의 3세트입니다. 범실인데요. 오늘 두 팀의 범실. 그래도 범실량을 좀 줄이긴 했는데 중요할 때마다 범실이 자주 나오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그렇죠. 특히 송명근도 지금 볼을 때리는 타이밍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서브가 아닌데도 저렇게 범실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가스파리는 어떻습니까? 리시브가 되었습니다. 요스바니 됐어요. 차고 올라가는 지금 스피드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 정도의 리듬들은 맞아줘야 되거든요. 1라운드 5승 1패를 할 때 보면 요스바니 랩 쪽에서 타점도 잡혔고요. 이민기와 제대로 된 그 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조금 뭔가 이상해요. 1대1 동점. 손주영의 범실. 자, 지금 3세트 초반에도 서브 범실만 좀 눈에 보이는 범실만 두 개치잖아요. 네. 강한 서브보다는 일단 맞춰 놓는다는 게 범실. 거기에 말하는 지금 곽승석이에요. 오늘 곽승석이 서브 3득점이 있습니다. 곽승석 서브. 자, 지금도 아주 예리하게 꽂아 넣었는데 바깥쪽. 그러니까 곽승석도
서브가 지난 연말부터 지난 시즌 말부터 바뀌었단 말이에요. 높에 놓고 때리던 서브가 그 높이를 토스가 좀 낮추면서 정확도를 더 높인 박승석. 네. 미팅감이 더 좋아졌어요. 이번 시즌의 범실률이 15%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잡혔어요. 블로킹 잡혔어요. 득점. 자, 정지석과 조재성이 1대1 대결. 조재성의 승. 지금은 올라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었던 조재성입니다. 네. 아, 직선죠. 제대로 잡았어요. 자, 지금 블로킹 2개째가 됐는데요. 네, 이제 하나 더 남았죠? 네. 네. 자, 개인 트리플 크라운까지는 블로킹 1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점프 토스. 요스파니. 자, 볼을 달래 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성공. 조재성. 사실 오늘 경기는 두 팀의 3세트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재성의 득점 연속되는 브라킹과 반격 과정에서 이 득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특히 조재성, 정지석을 놓고 정면 대결이거든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범실만 3개째 나오고 있는 OK 저축은행입니다. 대한항저 포스의 3점은 OK의 서브 범실 석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범실도 3대1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항공. 자, 진성태의 서브. 진성태는 목적 서브를 넣는 선수입니다. 목적 서브 들어왔습니다. 자, 비석고 빅 맞았는데요. 어렵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와. 자, 지금 너무나 길게 때렸죠. 자, 라인시맨이 잡았어요. 선심이 볼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네, 선심의 어깨에 맞으면서 지금은 공격 범실됐는데요. 아, 굉장히 아플 거예요. 저 볼 스피드가 대단히 빠르지 않습니까? 한 선수 C석공. 아, 이게 타고 넘어와 행운의 득점. 아, 이게 떨어지네요. 마지막에 임팩트 순간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게 타고 넘어가는 건데요. 그렇죠. 정지석의 공격 각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자, 중요한 거 말이에요. 지금 송명근 선수가 볼을 자꾸 놓친다는 거 있죠. 네. 그냥 본인의 컨디션을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볼에 대해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선수가 좀 까다롭게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의 서브. 요스바니 쪽으로. 자, 이 자리가 중요한데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송명근의 공격을 지금 두 명이 따라가면서 한 선수와 백광현 선수가 따라가면서 지금 볼을 살려보려고 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정성민 선수가 허리 부상이 있으면서 백광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아주 잘 견뎌주고 있죠. 달라졌어요, 백광현도. 네. 그러니까 팀 전체가 분위기가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그 역할, 그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광현도 또 기회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갔네요. 김규민의 속공 시도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7대 4가 됩니다. 박효호 감독이 초반에 좀 흐름을 끊는군요. 야, 대충 하면 안 돼. 하나 볼 하나에도 목숨을 걸어야지. 대충 하고. 98% 99% 해갖고 몇번 못해. 오케이. 자. 박효호 감독이 98%, 99% 가지고는 100%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또 인상적인데요. 네, 목숨 걸으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박기용 감독 말씀하신 거 보면 전체적으로 좀 루즈할 때 그냥 대충 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목숨 걸라 할 때도 있고요. 아주 순간순간 달라지는 네. 파술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들의 궁합도 역시 우승을 만들고 나서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느긋했죠. 아주 여유로워진 네, 박기현 감독. 네. 점수 7대 4입니다. OK저축은행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자, 위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 선수. 빠른 C속공. 미차 가스파니니. 이번 시즌 59.4%의 C속공 성공률입니다. 자, 퀵오픈의 성공률. 한 선수는 정말 편해졌죠. 정적 써볼까요? 중요한 순간에 지금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결국 8대 5로 석점 차이.
OK저축은행이 이번 3세트는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지난 1라운드는 OK저축은행의 3대2 승리, 2라운드 경기는 반대로 대한항공이 3대0으로 승기를 잡았고요. 오늘 두 팀의 3라운드 3세트 경기 8대5로 지난 2세트를 내줬던 OK저축은행이 또 분위기를 뺏어오네요.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K저축은행 선수들은 뭐 물론 범실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과감하게 해야 할 일들, 그 순간들을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넣어서는 안 될 상황이죠. 네. 조재성도 오늘 서브 득점이 3득점 있습니다. 강한 서브를 넣었습니다. 쫓아가는 한 선수 가스파리니. 자, 타이밍 내고 됐어요. 조재성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타 됐어요. 득점. 와. 부용찬의 멋진 디그가 득점까지 연결을 합니다. 드디어 한 건 했는데요. 금년 시즌 들어서 부용찬 최고의 플레이였어요. 네. 여수반 선수가 힘들이지 않고 지금 가볍게 볼을 때리면서 득점까지 연결을 했고요. 부용찬의 정말 슈퍼디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송희채 선수가 가고 보장 선수 아니겠어요? 네. 조재성의 서브 범실. 서브 범실 4개째 OK저축은행. 이번 세트만 4개입니다. 점수 6대 9고요. 진상원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상원의 서브. 일단 위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올려주는데 이렇게 범실 나오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범실만 몇 개째입니까? 조국기가 올려줄 때 자, 지금 사이드 패스를 했는데 이 기준이 오늘 권대준 주심에게는 상당히 타이트한 기준이 되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이 기준을 잡으면 돼요. 네, 어쩔 수 없죠. 점수 7대 9입니다. 페인트 득점. 송명근이 잘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타이밍을 완벽히 맞춰서 때리는 그 스파이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명근 선수 조금 더 컨디션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민규 세터와의 호흡의 문제잖아요. 들어가는데 볼은 밖으로 나오니까 천천히 들어가든지 약속을 잘해야 돼요. 와, 자, 지금은 강한 서브. 됐어요. 득점을 만들군요. 드디어 송명근 선수 서브에이스 한 건 했어요. 이번 시즌 본인의 서브 17득점째. 대한항공전에서 2개를 했던 2득점이 있었던 송명근. 결국 전지 쪽에서 해결을 못하면 저렇게 나가서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게 팀의 기여도가 높은 거죠. 박효호 감독입니다. 열심히 하겠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미리 준비를 하라고. 열심히 하는 게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더 떨어지면 못 따라가. 집중하자고, 집중. 그리고 이 공식 시합이야, 공식 시합. 어영부영 할 것도 아니잖아. 오케이, 나 집중해, 집중. 한 거. 네, 3라운드 들어서 삼성화재기 1대 3으로 패했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승리를 했던 박희원 감독 아니겠어요? 고비고비를 잘 넘겼던 박효호 감독인데요. 네, 이게 3라운드 최고의 고비가 될 겁니다. 오늘 경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고비를 잘 넘긴다면은 하위권에 처져 있는 한국전력과의 2연전이 3라운드 마지막 경기와 4라운드 첫 경기로 좀 배정돼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좀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좀 쉽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그 다음이고 오늘 경기가 중요한 거죠. 송명근의 서브 범실. 자, 지금 범실은 김태진 감독에게도 송명근 선수에게도 아쉬움이 큰 범실일 겁니다. 네. 이번 세트만 범실이 6개인데 다 눈에 보이는 범실들이에요. 8대 11. 가스파가 이럴 때 서브에 좀 욕심을 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충분해요. 가스파의 서브. 여수반 선수가 힘겹게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코이 대각선 득점. 조재성. 오늘 조재성은 최고네요. 네. 자, 성공률을 떠나서 레프트 쪽에서 요스바니가 부족할 때 자, 오른쪽에서 조재성이 저 정도 해준다면 네. 최고지요. 오늘 경기 15득점을 하고 있는 조재성입니다. 한 선수 C석공. 자, 직선 쪽을 잘 틀어 막았습니다. 그대로 때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줄까요?
다시 한번 줍니다. 자, 블로킹 커버. 이번엔 반대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 선수와 박승석. 박승석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세 번을 주잖아요. 네. 자, 주는데 그걸 똑같은 스타일로 때리지 않고 마지막에는 푸시로 페인트 공격이 나오는데 그만큼 곽승석 선수가 단단해진 거예요. 9대12. 곽승석의 서브. 리스브 됐습니다. 석공. 자, 바운드 다시 한번 조국기. 그리고 요스바니 스파이크. 성공이에요. 요스바니 선수는 이번 세트에 3득점째. 13대9. 오케이, 저축은행은 요스바니가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민기 세타가 장준호 선수에게 속공을 주는데 상대 브라킹이 2명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속공을 주는데 2명이 따라온다는 거. 네. 요스바니를 이용하려면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돼요. 빠르게. 자, 볼이 약간 낮았습니다만은 빠른 스윙 스피드로 득점을 끌어내고 있는, 건져 올리고 있는 정지석입니다. 낮고 빠르게 줬는데 지금은 좋았죠? 한 선수의 저 코스가 아주 절묘합니다. (10대 13) 조재영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 전버스. 요스바니 받아 올렸습니다. 정석 강타 코트 안쪽. 야, 정말 대단한 각도를 보여줍니다. 놀랍습니다. 빨리 와. 더 쏴주고. 그렇죠. 지금 저쪽 김태진 안쪽으로 감독의 갔잖아. 작전 토스 시간인데요. 아직도 안 했는데 그냥 휙 들어와 버리면 어떡해. 계속 얘기잖아. 스타트는 슬로우 스타트. 그 다음에 탄력 푸시하고 스피드 푸시라고. 반대로 가고 있어 지금. 명근아, 네 리듬대로 때려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다음 서브 올 때 너 부담스러워서 못 때려. 그 다음 또 에러 하면 어떡할 거야. 자기 리듬이란 게 있단 말이야. 그 리듬대로 가야지. 그렇죠. 리듬이 맞아야 춤을 춰도 멋지게 추는 거 아니겠어요? 박자가 맞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면 네. 춤이 예쁘게 보이지 않겠죠. 근데 흥이 나려면 일단 리듬을 타야 됩니다. 김태진 감독도 본인의 목소리 피치를 올리면서 선수들에게 집중을 강조를 했고요. 네. 조재용 선수가 계속 서브를 넣습니다. 조국기가 약간 망설였는데요. 오픈 상황. 자, 디그됩니다. 넘어갈 볼. 그대로 득점하고 있는 대한항공 전버스. 이번 선택은 용이한 선택이었네요. 그렇죠. 한 선수 어쩔 수 없이 넘기는데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빠르게 푸시. 스파니 선수가 이 직선 쪽에 디그 하나 건진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제 점수는 12대 13. 조재영의 서브 범실. 14대 12로 바뀝니다. 양팀 선수들이 리듬상 지금 맞붙지를 못하고 모두 이제 본인들의 리듬으로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14대 12. 요스반의 범실. 13대 14입니다. 요스바니가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엔드라인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볼거리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이 결국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리듬이 별로 좋지 않아요. 경기장에서 양팀 모두 좀 집중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확실한 공격 득점 필요한데요. 요스바니 선수가 호위 공격 득점으로 15대 13. 지금은 좋아요. 왜냐하면 요스바니가 충분히 점프를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그 리듬을 제대로 맞춰줬단 말이죠. 이민규 세타가 요스바니하고 이런 리듬을 계속 맞춰줘야 됩니다. 오케이 저축은행 장준호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자, 중요한 순간에 양팀 모두 범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리듬 자체를 연결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자, 오늘 범실 두 팀 모두 많은 편입니다. 21개 대 20개. 이제 3세트인데 두 팀 모두 20개를 넘겼어요. 정기석의 서브. 이민규. 자, 야, 강타 됐어요, 득점하고 됐어요. 있는 조재성 선수였습니다. 자, 그러나 한 선수는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대로 넘어가는군요.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선언됐습니다. 16대 14입니다. 두 점을 앞서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인천 계양입니다. 16대 14. OK저축은행이 두 점을 앞서고 있고요. OK저축은행이 지난 경기가 12월 11일 경기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나와서 경기를 갖는 셈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거의 2일, 3일 계속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전북 선수들이 조금 피로가 누적될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그 승리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대한항공 전북 선수들의 지금 심리 상태거든요. 네. 네, 체력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16대 14. 한 선수 곽승석 어렵게 살렸습니다. 한 선수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푸시 페인트. 아, 정말 노련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곽승석입니다. 곽승석 선수 지난 시즌보다 더 단단해진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상대 공략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공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렇게 지저분하게 공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은퇴한 신영수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지만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로킹 득점의 대한항공 전버스. 조재영 선수가 벼락 같은 블로킹 득점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조재영 선수 금년 시즌에 브라킹 득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두 개째인데요. 네, 오늘 두 개째입니다. 네. 미들 브로커로 변신을 해서 뭐 완전히 다른 배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요. 네. 다시 한번 브라카웃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재성입니다. 조재성이 이번 3세트에도 5득점. 확실히 이제 요스파니와 조재성이 득점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득점 면에서도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네. 자, 득점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민규 선수와 좀 얼싸네요. set 플레이가 뭐 그런 조직력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곽승석은 자기 몫을 꾸준히 하고 있네요. 곽승석이 이번 세트 3득점, 정지석이 3득점. 가스파리니가 이번 세트 한 점밖에 범실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 세트는 대한항공이 공격 득점이 많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오케이의 최대 위기 가스파리니 서브. 자, 이강주가 들어와서 지금 수비 보강이 됐습니다. 가스파리 서브. 이강주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타! 조재성 선수입니다. 네. 한국전력에 서재덕 선수가 있다면 OK저축은행은 조재성이네요. 자, 왼손잡이 오른쪽 공격수 박철우 선수도 그렇고요. 서재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지석과 지금 조재성 선수의 상황들을 오늘 보면 네. 지금 어깨들의 유연성들, 힘을 쓰는 모습들이 튕겨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거의 비슷한 타법들이죠. 다시 한번 왼쪽에서 뚫어내고 있는 곽승석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남자 곽승석의 연속 득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대한항공을 정말 받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곽승석 정말 어려울 때마다 보이는 선수는 바로 곽승석이에요. 그렇네요. 네. 18대 18 동점. 이번 서브는 바깥쪽이고요.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서브 범실률을 많이 줄였고요. 이번 시즌의 서브 범실률이 15% 정도. 가스파리니가 26%, 그리고 정석이 27%거든요. 자, 3명 가운데 가장 적은 범실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대 18. 정지석 성공이에요. 이렇게 왼쪽에서 각각 풀어준다면은 네. 상대팀이 애를 먹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한 선수 세타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많잖아요.
뭐 정지석도 있고요. 각중석 선수가 또 중앙에서 후위 공격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가스파리니 그리고 상대 허를 찌르는 소품들까지 네.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가운데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 왼쪽으로 갑니다. 요스바니 선수의 득점. 요스바니 선수가 이번 세트 5득점을 기록하면서 20대 19. 요스바니 선수가 득점을 하고 나서 요스바니 선수가 이제 서브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19고요. 이게 하나 터져주면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OK저축은행. 요스바니의 스파이크 서브 어렵게 살리고 있습니다. 가스파니 블로킹. 오케이 저축은행 장준호. 자, 장준호와 조재성인데 지금 조재성의 표정 보면 말이죠. 본인이 잡은 듯한 모습을 자, 지금 보이고 지금은 있단 말이죠. 자, 이걸 조재성이 잡았으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습이 그렇거든요. 네. 자, 생애 첫 트리플 크라운. 와. 이번 시즌 곽승석이 트리플 크라운이 한 번 있고요. 국내 선수 가운데는 두 번째로 좀 트리플 크라운을 만들었고요. 사이드 직선 쪽을 진상원 선수가 야무지게 처리를 합니다. 자,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항공 견보스의 실력들이에요. 순간순간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그걸 해결한단 말이죠. 네. 송명근이 너무 쉽게 됐어요. 21대 20. 한 선수의 서브. 리스브가 약간 짧았습니다. 브라카우 득점에 송명근 선수. 송명근도 이번 세트 4득점째. 22대 20. 조재성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요. 네. 22대 20으로 앞서고 있는 OK저축은행. 장준호의 서브. 진상원 선수 봐야 돼요. 어디로 움직이는지. 네. 자, 진상원을 직접 활용을 하는군요. 자, 그대로 3단 넘깁니다. 가운데 한번 더 줄 수도 있어요. 이번엔 가운데 시간차 들어올리는 자 대한항공 전버스. 정성을 믿습니다만은 그대로 네. 맞지 않고 나갔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권다진 주심. 야, 그러나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네. 박경호 감독이 맞고 나갔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비디오 판독을 쓰는군요. 네. 자, 이건 뭐 반반이거든요. 일단 끊어야 되겠고요. 자, 정지석. 맞았다면은 손주영 선수의 손끝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정지석 선수가 저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리시브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죠. 자, 지금 비디오 판독을 쓰지를 않았네요. 네. 비디오 판독을 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23대 20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좀 전에 부저를 눌렀으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대로 경기를 진행이 됩니다. 리스브가 흔들리고요. 자, 요스바니 그대로 요스바니가 끝냅니다. 직접 받고 요스바니의 스파이크 득점. 네. 지금 타이밍이 좋잖아요. 그럼요. 이런 반격 과정에서 이런 셋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OK저축은행이잖아요. 네. 요스바니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드디어 나왔어요. 이번 3세트에 세트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계속되는 장준호의 서브. 이석공. 가스파니가 다시 한번 기회를 뺏어왔습니다. 대한항공 전보스는 정지석 선수가 여기 승부를 갈 거예요. 정지석의 서브. 네. 정지석이 오늘 경기도 서브 득점이 한 점이 있고요. 강한 서브를 구사하겠죠. 강력한 서브. 많이 흔들리는데요. 됐어요. 요스바니가 됐어요. 세트를 끝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1을 만드는 OK저축은행.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스바니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기 선수가 좀 자신 있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됐어요. 이번 시즌 승점 36점의 대한항공 전버스, 그리고 27점으로 3위 경쟁을 하고 있는 안산 OK 저축은행. 이제 경기는 4세트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기항입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바뀌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세트를 잘해줬다가 결국 지난 3세트 25대21로 OK 저축은행 이제 또 기선을 잡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스바니 선수가 살아나면서 또 특히 오른쪽에 조재성 선수가 살아나면서 네. 공격적인 측면에서 OK저축은행이 대한항공 전버스를 눌렀어요. 물론 뭐 범실이 좀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일단 경기력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인 OK저축은행의 승이었습니다. 자, 부용찬 선수가 잡고 요스바니 선수가 이제 마무리 지었던 모습도 아주 돋보였고요. 이게 절묘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면 이런 아주 강력한 세레모니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크러치에서 좋은 상황들, 네. 이게 이게 득점과 연결시키면 전체적으로 약 3점 효과는 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조재성이 역대 통산 148번째 트리플 크라운 득점, 이번 시즌 9번째고 개인 통산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내면서 팀의 세트 승리를 도왔습니다. 그렇죠. 뭐 간간히 금년 시즌도 박순석 선수가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역시 국내 선수가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자, 부용찬 선수가 아주 멋진 슈퍼디그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네. 도팀의 4세트 OK저축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좀 힘이 되는 그런 수비였습니다. 4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세트 초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고요. 자, 리시브 됐습니다. 조재성이 직접 받고요. 석공 득점! 가운데를 먼저 활용하고 있는 이민규인데요. 이민기가 상대 허를 찔렀어요. 진상원 선수.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진상원. 그러니까 미리 넘어가는 것을 이민기 선수가 본 거죠. 손주영 선수. 자, 필요할 때마다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송명근 서브. 오른쪽에 가스파리니 브라카우트 득점. 지금은 요스바니 선수와 1대1이었는데 요스바니가 대각 쪽도 충분히 보긴 했습니다만 역시 가스파리니의 폭이 좀 더 컸어요. 다행인 것은 요스바니가 지금 표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지난 세트 가스파니 선수는 2득점에 묶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40%에 불과했고요. 1대1 동점. 자, 타점 충분합니다. 타점을 충분하게 살려주고 있고 지금은 터치넷 범실의 대한항공입니다. 점수 2대1. 요스바니 선수의 컨디션이 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 네, 상대적으로 가스파니는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 네. 자, 이런 점들이 지금 4세트에서 볼 수 있는 대목들이죠. 자, 가스파니 선수의 터치넷 범실이 나왔고요. 네. 손주영의 서브. 자, 지금 리시브가 됐습니다. 가스파리니 성공. 저런 볼은 어쩔 수 없죠. 수비로 잡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특히 완드락 상황이니까 말이에요. 네. 워낙 각도를 깊숙이 내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좀 준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구 기술자라고 그러잖아요. 볼을 때릴 때 각도들이 다른 선수보다 훨씬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한 각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각도로 공격을 하고 있는 가스파니 선수고요. 네. 지금은 서브 범실. 그러니까 확실히 서브를 보면은 가스파니 선수의 컨디션을 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점점 떨어지잖아요. 네. 타점이 떨어진다는 거. 그건 체력적인 요인들일 거고요. 근데 크러치 상황에서 그게 다시 나타날 거니까 네. 거기에 방심하면 안 돼요.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이라고 하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는데 오늘 OK저축은행. 자, 일단 나갔어요. 자, 지금도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범실이에요. OK저축은행 선수들이 파이팅도 좋아지고 있고 팀 분위기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스파리니의 체력들. 한 선수 세타는 어쩔 수 없네요. 네, 김한민 선수를 투입하고 네. 분위기를 바꾸는군요. 자, 레프트 쪽에 곽승석 그리고 지금 후위에 있는 정지석 왼쪽 날개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여차하면 물론 김학민이 있습니다만 네. 자, 돌려줘야 되겠어요. 김학민 선수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이 48% 정도. 가운데 코의 공격.
정지석. 그러니까 가스파리니가 부족할 때마다 해결했던 선수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정지석과 곽승석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또 지금 좀 부족해요. 그러면 그쪽 라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 선수의 선택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OK저축은행의 브로커들이 좀 읽어낼 필요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곽승석. 자, 서브 범실 됐습니다. 5대3. 초반 범실은 대한항공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첫 세트를 내주고 두 번째 세트를 쉽게 가져왔고 그리고 3세트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대한항공 점버스는 첫 세트 내주고 두 번째 세트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와서 이겼단 말이에요. 좀 몰아가죠. 네, 근데 오늘 지금 세 번째 세트를 내준 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범실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서브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겠는데요. 그렇죠. 요스바니. 엔드라인 쪽이 바짝 물리는 그런 서브를 구사해봤었던 요스바니. 점수는 4대5. 이민규도 공격 옵션이 지금 있어요. 조재영도 좀 까다로운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네. 자, 리스브 됐습니다. 자, 왼쪽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요. 자, 볼을 타고 올라가는 송명근의 득점. 이 카드가 살아나야 쉬워지는 거죠. 자, 지금 완전히 노마크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네. 순간적으로 한 선수를 속여서 랩 쪽으로 어깨가 돌아가다가 지금 중앙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스처가 역모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선수가 속을 수밖에 없었고요. 백광현. 낮아요. 자, 요스바니가 볼을 건지는 상황인데 터치아웃되었습니다. 낮은 볼을 정지석이 지금 잘 밀었네요. 자, 정석이 정말 잘 때렸고 요스바니는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공격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그럼요. 없죠. 지금은 한 선수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서브 기회였는데요. 범실로 기회를 내줍니다. 박기현 감독, 황승빈 선수가 자꾸 지금 떼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격수들 한 선수가 지금 선택하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좀 교체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재성의 서브 범실. 자, 오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조재성입니다. 자, 정지석의 다시 반격. 가운데 코이 공격 요스바니. 한두 점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요스바니 선수가 공격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8대6입니다. 인천기항입니다. 한 시즌 36경기를 소화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했던 현대캐피탈전을 역전승을 기록하고 나서 맞이하는 홈 경기. 오히려 OK저축은행이 고전하고 있는 대한항공 접었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으로 보면 그날 경기도 현대가 부진해서 그렇지 대한항공 점수가 잘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높은 큰 산을 넘고 나서 바로 지금 OK저축은행인데 이게 지금 3라운드의 최고의 높은 산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첫 세트를 내주고 지금 3세트를 다시 내줬다는 것이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특히 가스파리니가 초반에 좋았습니다만 지금 다시 나갔단 말이에요. 네. 반대로 요스바니 선수는 컨디션이 많이 끌어올라오고 있고요. 자, 강력한 서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선수 그대로 강하게 때리고 있고요. 요스바니 선수가 2단 연결 됐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격인데 송명근의 범실. 자, 정확히 미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 타이밍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OK저축은행은 요스바니의 미팅감, 그 호흡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조재성 선수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요스바니가 완전히 끌고 가야 됩니다. 진상원의 서브. 한 점 차 승부인데요. 서브 범실 때문에 9대7로 바뀝니다. 박기호 감독의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네, 오늘 범실이 28개예요. 반면에 OK는 23개. 네. 이것도 범실이에요. 지난 1라운드 때 보니까 대한항공이 졌을 때요. 범실이 35개. 범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뭔가 좀 어수선하면 범실이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죠. 네, 그걸 깨치고 나가는 게 네.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들이겠죠. 김학민의 서브 어렵게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요스파니 살아났어요. 확실히 요스파니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브론 제임스의 세레모니를 제대로 오늘 처음 보여주는 그렇네요. 요스바니. 그러니까 저런 세레모니도 기분 좋아해 나오는 거잖아요. 아, 신나야 나와요. 네. 네, 신나야. 지금은 제대로 시이 났네요. 그러게. 우와. 우와. 10대 8입니다. 자, 길게 다시 한번 자, 다시 줘야 돼요. 다시. 건졌고요. 요스바니의 공격은 이번엔 약간 좀 힘이 들어갔어요. 너무 신났을까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경기에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잖아요. 오로지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거. 순간순간 그래서 그 힘의 안배가 좀 필요한 거죠. 네.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뭐 분위기가 오고 가니까요. 네. 자, 요스바니 선수가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스바니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이게 이제 터져요. 아, 요스바니 터지면은 대한항공이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요. 저게 터져주니까 이민기 선수도 이제 거침없이 날려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지 않으니까 이민기 선수도 주춤거리고 있고요. 네. 그 주춤거림에 요스바니도 같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합이 맞아집니다. 반대로 선택이 좋았었던 한 선수의 선택지가 좀 서브 득점까지 터뜨리고 있는 요스바니 선수. 오늘 서브 에이스 2개째 나오고요. 와, 살아났어요, 요스바니. 자, 요스바니 선수가 뒤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박기홍 감독이 일단 불을 끕니다. 가거든 좀 서브 우리 종류 좀 바꾸자고. 바꿀 수 있으면 오케이. 넌 아직 그거 안 돼서 네 서브 그냥 때리고 이거 서브 리듬도 좀 깨주고 오케이. 자, 지금 박기현 감독은 힘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서브, 본인들이 연습했던 스타일의 그 서브들 그냥 때리라는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주저주저 상해 힘에 밀려서 주저주저 하면 더 어려움이 이를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박기현 감독입니다. 우선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박기홍 감독의 생각이고요. 네. 10이 됐고 요스바니 선수 오늘 서브 득점이 2득점, 블로킹 1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요스바니. 요스바니 서브 힘겹게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코이 공격. 곽승석. 잘 넘겼어요. 역시 박원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 정진호 선수가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네. 그리고 손주호 선수는 리듬 블로킹이 좀 늦었고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가운데서 잘라줍니다. 속공 한 선수 블로킹 성공. 장준호 선수가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데요. 네, 지금은 리딩부터 브라킹이 좋았어요. 높이보다는 따라가는 이 모습이 좋았어요. 선수를 놓치지 않은 거죠. 두 번 속진 않았던 장준호. 네. 13대 10입니다. 장준호 선수도 이제 V리그 4년째를 맞이하는 선수고요. 속초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짧은 목격 서브. 자, 가운데를 좀 틀어막는데 속공을 막겠다는 작전이었는데 속공을 쓰는군요. 왜냐면 진상원 선수가 서브리시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 들어갈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틀어 막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이기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11대 13. 자, 가운데 한번 씁니까? 그러나 왼쪽 브라카우스로 길게 밀어치고 있는 송명근 선수입니다. 오늘 송명근 선수가 이번 세트에도 4득점. 지난 세트 4득점, 이번 세트 2득점. 오늘 좋네요. 네. 좋아지고 있네요. 네. 송명근 앞에는 김학민 선수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점프라든가 높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감각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계속 거기를 쓰고 있죠. 김학민 스파이크!
덩크 성공입니다. 지난 경기 볼을 때리는 거 보니까 김학민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 잘할 때 상황까지 몸 관리가 됐어요. 올라가는 모습들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김학민 선수가 또 잘 받쳐주는 것 팀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네, 대한항공의 장점이잖아요. 백업 선수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민규 오른쪽 후위 공격 다시 한번. 자, 이번엔 가운데입니까? 직접 처리하고 있는 이민규 세터. 한 선수를 피곤하게 하네요.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잘 잡았고요. 네. 이민규 기습적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네. 15대12. 한 선수가 플로우를 한번 툭 쳐보는군요. 오늘 송명근도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또 빌렸습니다. 김세진 감독이 본인의 리듬으로 계속 서브를 해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그동안 충분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가둬드는 거죠. 자, 이강주가 들어와서 수비 폭방을 하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진성원의 서브.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면 대한항공 오늘 경기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시간차 바깥쪽 이건 기회를 줍니다. 네, 이건 심각한 미스죠. 왜냐하면 지금 요스바니 앞에 김학민 그리고 조재성이잖아요. 네. 너무 어렵게 승부를 가져가요. 이번에 시간차는 뭐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꼭 득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그러면 순간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넘어가는 볼.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분위기 내주고 있는 OK저축은행 대한항공의 득점. 문제가 생기면 좀 전에 요스바니의 그 범실. 그게 큰 문제가 된 거죠. 자, 이제 가스파리니를 승부사. 그래요. 청부사. 자, 또 가스파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스파니 선수가 전위로 들어왔고요. 네, 자 투입하죠. 리시버 됐습니다. 그런데 타이밍. 자, 이 공격이 바깥으로 밀려 나갔다고 지금 사인이 나오는데요. 점수 16대10으로 역전됐습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인천 계양입니다. OK저축은행의 범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송명구 선수의 서브 범실 나왔고요. 요스마니 선수의 연속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이제 점수는 16대15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12대15로 앞서고 있던 상황인데 네,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넉점을 한 자리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완전히 대한항공 전보스로 넘겨줬다는 거. 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완전히 좀 전까지만 해도 오늘 승리는 약 뭐 7월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쳤습니다만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셋업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성공이에요. 자, 뺏기지 않고 조재성이 다시 뺏어옵니다. 네. 가스파리니가 오늘 경기 약간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가스파리니는 본인 몫을 하면 돼요. 그럼요. 필요할 때 나타나는 가스파리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손주영이 서브. 자, 브로킹 바운드가 됐고요. 이번엔 왼쪽으로 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2단 연결이 됐습니다. 요스파리 뜹니다. 요스파리가 득점합니다. 부족했던 거 이거 한 방으로 다시 해결하는 요스바니. 그 전에 이강주 선수의 진가가 여기서 나타나네요. 2단 연결. 네. 이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이 언더패스였습니다만 명품 패스, 정확하게 전달되는 패스를 했던 이강주 선수. 자, 다시 한번 걸렸어요. 요스파리 다시 한번 칩니다. 요스파리 선수 브라카웃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요스파리 선수의 이 공격 집중력, 범실이 나왔습니다만 이 연속 2득점은 팀을 구하는 득점이 될 수 있어요. 네, 김세진 감독으로서는 결국 요스바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좀 떠주고. 올리면 하나 차이야. 올리지 마. 네, 김세진 감독으로서 금년 시즌 내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요스바니 선수의 흥분을 어떤 식으로 가라앉힐 것인지. 네. 네, 그게 너무 과하게 넘어갔을 때 범실과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 순간만 한번 돌려주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요스바니. 그러니까 김세진 감독 계속 요스바니의 심리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범실 하나 하고 나면 계속해서 흥분해서 그 상태 가니까 그걸 한번 제어가 필요합니다. 자, 패스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잭패스! 블록킹 득점! 오케이, 저축은행의 이민규 세터. 야, 직선 쪽 잘 들어막았어요. 네. 이민규 오늘 브라킹 2득점째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자신감과 더불어 네. 이제 자신 있게 볼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본인이 득점을 했으니까 말이죠. 두 팀 모두 집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김규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규민 쪽으로 그러나 왼쪽 스파이크! 대각선을 뚫고 있는 곽승석. 자, 과연 위기에 대한항공이 이 위기를 벗어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시즌 1위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서브를 치러 나가는 가스파리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미차 가스파의 서브. 김세진 감독 가스파리 심리를 읽었어요. 절묘한 순간에 이제 서브를 준비하기 전에 보조를 들고 있는 김세진 감독입니다. 네가 카바 쪽. 내가 카바 튀는 거 볼게. 네트 맞는 것만 앞에서 잘라주고. 요스 완전히 빠져 있고. 패스 안 되면 재성이로 쏜 거지. 패스 먼저 신경 써봐. 네. 네, 일단 가스파리니 선수의 서브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요. 네트 맞고 짧게 떨어지는 것은 앞에서 커버를 하고 네. 요스바니 쪽 직선 쪽은 요스바니가 뒤에서 건져놓고 그리고 요스바니가 잡아서 여차하면 조재성이 오른쪽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요스바니 또는 조재성 1차적으로는 서브리 15. 가스파린이 오늘 서브 1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56%. 가스파이 서브 높게 올라옵니다. 요스파니! 컸네요. 컸어요. 이야, 굉장히 컸어요. 높게 떠 올라가면서 이걸 득점을 만들었고요. 컸어요. 이 수비를 하나 해내는군요. 네, 지금은 이민규 세타가 정말 어려운 거 잡아 올렸어요. 네. 이민규가 신장이 191cm의 장신 세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토스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집중력을 발휘를 합니다. 자, 넘어가는 볼. 자, 올라가는 상황에 한 선수의 오반의 범실. 지금 한선 선수가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네. 오반의 21대 17. 한 선수 세터가 지금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손이 너무 많이 넘어갔다는 권대진 주심. 그렇네요. 백방이야. 곽승석 직선. 자, 곽승석이 이번 세트 3득점. 곽승석, 정지석, 가스파리니로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가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올 수 있을지. 네, 계속해서 서브 공략이 될 거예요. 박승석 타임 맞으면 아주 빠르게 들어옵니다. 지금 아마 강한 서브를 구사할 겁니다. 강력하게 서브 넣습니다만, 자, 확실히 넘기지를 못했던 곽승석. 22대 18. 자, OK 저축은행에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이강주가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 상황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요스바니. 요스바니 선수가 오늘 서브 2득점이 있는데요. 22대 18. 요스바니 서브. 백광현. 자, 연결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코트 안쪽에 떨어집니다. 결정적인 브라킹 득점. 조재성이 거기까지 오늘 따라갔네요. 조재성의 날이에요. 네. 조재성 인생 경기인데요. 자, 브로킹 4개 잡았고요. 오늘 트리플 크라운을 이미 달성한 조재성 선수입니다. 아주 소년의 웃음을 짓고 있는 조재성. 23대 18. 서브 득점! 요스바니
헤르난데스. 자,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과 가서 같이 세레모니를 해주고요. 순간 요수환이가 밖에 고생하는 선수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네. 자, 45개째 이강주 그리고 심경섭 선수에게 하이파이브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브 3득점의 요스바니. 24대 18로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자, 지금도 한번 욕심을 내봤는데요. 충분히 욕심낼 만하죠. 자, 12대 15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요스반이 그걸 16대 16으로 들어가면서 꺾었단 말이죠. 네. 완전히 전환을 했던 요스반이 개인기도 대단히 좋네요. 이민규 세터가 지금 상황은 공격 옵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팔을 들 수 있어요. 조정 선수 서브. 약간 볼이 낮았는데요. 볼이 낮다 보니까 지금은 공격 펌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속공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근데 뭐 워낙 좋지 않았죠? 타임 네. 불러야 돼요. 지금 한 점인데 타임이 남았으면 불러야죠. 타임 부르는군요. 그러면 김세진 감독이 타임을 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흥분했거든요. 심판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에이! 다 돌려! 마지막. 다시 요스 빠져 있다가 준비하고 명근아 옆에다 놓고 밖에 가려고 그러면 안 돼. 앞에 선수 있으니까 재성이든 명근이든 둘 다 괜찮아. 하나 먼저 해야 돼. 끝났어. 하나. 앞으로! 확실히 안 하자! 차분하게 다시 선수를 재정비하는 네. 김세진 감독이고요. 김세진 감독이 가스파리니의 서브 기회 때 한번 타임아웃으로 끊었고 네.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으면서 이 김세진 감독의 이번 세트의 경기 운영도 좀 눈에 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상대가 순간순간 집중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네. 아주 냉정하게 우리 팀을 그러니까 OK저축은행 팀을 잘 보고 있는 김세진 감독인 거죠. 네. 20대 자 24 마지막 포인트 나오나요? 끝내는군요. 자,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조재성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재성이 경기를 끝냅니다. 대단하네요. 조재성 완전히 인생 경기를 한 조재성입니다. 네. 경기대학교 3학년 때 얼리 드래프트 나와서 OK저축은행에 입당한 선수 아니겠어요? 네. 오늘 경기 승리로 완산 OK저축은행은 승점 30점 고지를 밟게 됐고요. 이제 현대캐피탈과 승점을 2점 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선두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밑에 우리카드라든가 KB 그쪽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성과의 경기도 말이죠. 네.